자, 종부세에 대한 중과가 폐지됐고요. 네. 지금 보게 되면 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 중과배 양도세에 대한 건 없습니다. 엇박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과연 어차피 연례 행상처럼 7월달, 7, 8월달에 매년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옵니다. 네. 과연 이 시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그 감액 기준이 14억이에요. 네. 11억에서 3억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굳이 이 종부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 중과 폐지 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개편으로 나올 필요가 있었는지 기조의 지금 어떤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전체적으로 헷갈리게 좀 만든 게 아닌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? 뭐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게 뭐 정권에 따라서 철학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조세에 대한 철학들이. 그러니까 어떤 조세를 해서 뭐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늘리는 그런 쪽이냐, 아니면은 이런 뭐 감세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진보적인 정권이라든지 보수적인 정권 이거에서 좀 차별화가 나타나거든요. 근데 어떤 이런 경제 활성화라든지 민간의 활성화를 위한 뭐 어떤 후보자가 당선이 됐는데 그런 철학하고 맞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뭐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뭐랄까 시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또 이런 세금이라는 거 자체가 글쎄요, 뭐 시장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이런 세금이 어떤 산업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택 거래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종부세가 완화가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거래 가뭄이 일어나고 있고 매물이 부족하다라는 인식들이 최근에 늘긴 했지만 작년에 그랬었거든요. 근데 종부세를 이렇게 또 과감하게 낮춰준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매물 출회가 가능하겠냐라는 것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.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선진국 반열에 도달을 한 뭐 국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거든요. 뭐 거래에 대한 비중은 낮춰주고 어떤 보유에 대한 그 세금을 올려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후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. 그래서 지금 이 국정 철학이 좀 담겨져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. 근데 가장 큰 거는 이런 철학은 담겨져 있겠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회에 통과할지는 뭐 기대를 하는 게 조금 어렵겠다라고 보여집니다. 우리 세 분 패널께서도 개편안에 대해서 일단 종부세 다주택자의 중과 폐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국회 통과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 좀 전망하고 계신 것 같고요. 자, 최근에 이제 그렇잖아요. 그 제시할 때 A 제시해야 그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되죠. 그래서 아마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 그걸 좀 정리할 것 같고요.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기본공제가 6억에서 9억으로 이제 2023년부터 바뀝니다.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과도 지금 11억에서 12억으로 바뀌고 올해는 14억까지 이제 합니다. 이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을 그 정부는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물릴 때 9억으로 했잖아요. 일가구 주택에 대해서. 그러면서 15억은 또 대출이 안 되고 이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. 일가구 1주택 비과세도 12억이고 그래서 이 원희룡 장관이 이제 취임했으니까 그 뭐 한 달, 두 달 됐죠. 그래서 이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서 세금에도 그렇고 대출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 국민들이 이렇게 바로 와닿아서 그래 그 정도 이상이면 뭐 세금 물고 고가주택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제.